FHA론이 다운페이를 3.5% 나머지 17%까지를 론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론 오피서들이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믹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출 상품은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7원 AR은 30년 고정, 퀄리파이드 모기지, 언퀄리파이드 모기지 지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가 있나요? 올해 말 네. 12월까지 신청하시고 지오플레 쓰시면 론 오리지널 받지 않습니다. 어... 이건 괜찮지 않아요? 너무 그럼 좋죠. 이제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대출 상품이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7원 ARM도 있고 30년 고정도 있고 뭐 퀄리파이드 모기지, 넌 퀄리파이드 모기지, 뭐 컨벤셔널 론, 뭐 넌 컨벤셔널 론 너무 이렇게 지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이거를 분류를 하자면 컨벤셔널 론하고 넌 컨벤셔널 이렇게 갈립니다. 아, 컨벤셔널과 넌 컨벤셔널. 컨벤셔널 론은 다운 페이먼을 20% 미만을 했느냐 이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르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내느냐 안 내느냐. 다운 페이 20% 미만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것들에 기준해가지고 카운티에서 정해놓은 론 리밋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되는 컨포밍 론도 되고 넘어서는 넌 컨포밍 론도 되고 그 이상이 되는 전보 론도 되고 세금 보고 하는 퀄리파이드 모기지, 세금 보고 없이 하는 퀄리파이드 모기지, 재무제표만 갖고 하는 모기지, 재직 증명만 갖고 BOE만 갖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n-Conventional Loan은 FHA, VA, USDA 이런 식으로 GNMA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페니맥, 프레디맥이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사줘요. 그래서 여기서의 대빵은 GNMA고 여기서 대빵은 페니맥이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컨벤셔널과 넌 컨벤셔널이라는 말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아,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Non-Conventional Loan은요. 파이낸싱 피가 붙습니다. 컨벤셔널 론은 오리지네이션 피라고 해서 저희 커미션이 저희 주를 이루어요. 근데 여기서 non 컨벤셔널 론은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VA는 VA 펀딩 피라는 게 있고요. FHA는 FHA upfront mortgage insurance premium이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쟤네들한테 주는 건데 저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욕을 먹고 이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욕을 먹는다는 게 왜 욕을 먹는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한테 가장 적합한 용도가 뭡니까 했을 때 네. 컨벤셔널 론이 제일 좋아요. 다운페이 20% 한다 그랬을 때 모르기지 인슈런스도 안 내도 되고 이자, 원금 이렇게 페이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커미션을 생각해가지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넌 컨벤셔널로 던져서 커미션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컨벤셔널 론은요, FHA 기준에서는 융자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도 융자 금액의 1.75를 내게 돼 있어요. VA는 융자 보험은 내진 않지만 VA 펀딩 피라는 걸 내야 됩니다. 뭐 이제 PTSD나 발가락이 일었다든지 팔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해가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 하는 분들한테 이 펀딩 피로 웨이브를 해줘요. 그거가 익셉션인 거지. 그냥 전반적인 기존적인 normalized 룰을 얘기를 하자면 non-conventional 론은요 비용이 붙어요. FHA 비용도 줘야 되고 giving tree 론 fee도 줘야 되고 두 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여기 누가 쓰겠냐 하잖아요. 네. 여기는 점수가 안 좋은 사람, 크레딧 히스토리가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VA처럼 이렇게 나라에 봉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뭐 되는 거죠. 펄스톤 바이어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경우는 여기는 안 가요. 그게 론 오피서들이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믹입니다. 아 그래요? FHA론이 예를 들어 다운페이를 뭐 3.5% 그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 17%까지를 론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은 첫 집 사는 사람의 베네핏은요 이 컨벤셔널 론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저희가 카운티를 나눌 때 moderate income or lower income county 못 버는 사람이 사는 카운티, 돈 잘 버는 사람의 카운티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area median income이라고 중산층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기준해서 일정 이상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첫집 혜택이 들어옵니다. 이자가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근데 이 FHA는 다운페이만 3.5%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팔기 쉬워요. 이게 멀쩡한 사람 여기 꽂으면 웬만하면 다 돼요. 네. 근데 여기도 3%만 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팔아요. 돈이 안 되거든요. 왜 돈이 안 된다는 게 커미션이 없다라는 건가요? 적어요. 적은 건가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다운페이 하는 것과 이자가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운을 많이 하면 이자가 싸지고 그렇죠. 다운을 적게 하면 이자가 비싸지고 근데 3% 하는 데는 팔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아니면 안 팔겠다라고 그냥 내가
정한 거예요.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팔 때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매대 안 내놓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3% 됩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썼는데 막말로 이 사람이 중간에 뭐 차를 하나 리스했어요. 중간에 네. 크레딧 카드 오픈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져서 혹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바뀌어서 3% 다운 승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5% 다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컨벤셔널 론에서 보통 5% 다운입니다. 네. FH는 35%입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실패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욕을 안 먹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은 FHA로 가야 되고 여기 FHA 가는 사람은 세 카테고리가 네. 아니라면 안 보내요. 네네. 뭐냐면 자기 이름을 빌려줘서 가족들 집 페이먼을 뭐 코사인을 해줬다거나 혹은 자동차 리스 페이먼을 많이 했다거나 부모님은 자영업 하시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자동차든 집이든 자산이 없어요. 근데 아들 딸이 대기업을 다니거나 해서 월급 많으니까 크레딧 점수 좋으니까 아들 이름 딸 이름으로 자동차를 가족자로 다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overall debt ratio가 올라가니까 점수는 800점인데 자동차가 막 한 이름에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로 가요. 네. 두 번째는 뱅크럽시 했던 사장님들. 뱅크럽시 했다고 다 일로 보내진 않는데 뱅크럽시 하고 나서 4년이 지나야지만 컨벤셔널 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뱅크럽시 하고 2년 넘어서잖아요. 2년에서 4년 사이는 여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집값 올라간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네. 뱅크럽시에서 2년 반 된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이거라도 빨리 지금 들어가야죠. 집을 소유해야 내가 게임에 입장을 해야 아이템을 사든 뭐 플레이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장료를 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점수가 너무 낮은 사람들. 컨벤셔널로는 62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620부터 미만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회사 다니고 아직 집은 없고 소유하지 않고 있고 우리 부모 제너레이션에도 집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 이제 진짜 퍼스트홈 바이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FHA로 갈 필요는 없다.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네요. 그런 얘기하는 론 오피서 있으시면은 네.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커미션이 여기가 더 비싸잖아요. 팔기 어렵잖아요. 네. 더 많이 줘요. FHA로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는 결국 커미션이 좀 높으니까. 그죠? 론 오피스 입장에서는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손님을 네. 보낸다면 내 커미션 때문에 네.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해요. 네. 근데 이자율 차이는 좀 있나요? 네, 차이가 이자율에서도 납니다. 또 차이가 있고. 컨벤셔널로는 upfront mortgage insurance premium 혹은 네. 펀딩 피를 안 내기 때문에 네. 이자가 소폭 비싸요.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컨벤셔널 론은 6.625, FHA, 뭐 VA 이런 애들은 5.875. 그러면 이자가 더 낮으면은 오히려 이자 낮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럼 이 돈 융자금액이 1.75면 1밀리언 돈 빌리면 17,500을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하면 24개월. 이자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걸 파는 사람은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자가 낮으니까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믹인 진짜 그러니까 심플하게 표현하면 크레딧 스코어도 어느 정도 되고 샐러리도 있고 다만 퍼스트 홈 바이어인데 굳이 FHA 할 필요 없다. 그냥 컨벤셔널 가도 그렇죠. 상관없다. 이거네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론을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더 좋다. 네. 그런 거네요. 그래서 부동산이랑은 접근이 달라요. 부동산은 이 동네 혹은 이 시, 이 카운티 이걸 로컬라이즈 정해놓고 이 지역에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지만 이 밖을 나갈 때 힘을 잃어요. 플로튼에서 1등을 할 수 있겠지만 샌디에고는 내가 어떤 지역이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고 어떻게 개발해왔고 발전해왔는지 못 봐요. 몰라요. 내가 부동산 에이전트 설득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은 라이센스가 오래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몇 년 살았냐가 더 중요해요. 라이센스는 어제 땄거든요. 여기서 내가 50년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이 1등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설득을 할 때는, 찾을 때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게 여기 남가주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은 채워간다는 약간 느낌 들 정도로 후킹을 당하거든요. 근데 론 오피서는요 계산이 빨라야 돼요. 시스템화를 시키고 90% 이상이 다 전산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가 이게 빠르고 정확하면은 이기는 거고요. 이게 잘못되면 되는 거예요. 대출 상품도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집 사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집도 개개인별로 다 프라이티가 다 다르고 난 이게 더 중요해. 난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다 다른데 대출도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양한 상품들을 어떤 걸 추천을 해줄 거냐. 이것도 또 렌더의 역할이다. 론 오피서가 좋은 사람 만나면 집 너무 잘 샀어요. 너무 쉬웠어요 하고요. 론 오피서 완전 뉴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리빙 헬인 거예요. 헬게이트 오픈되고 약간 우리 맹장 아파서 병원 가면 치료하면 되는데 아파서 터져서 가면 잘라야 돼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파이낸스가. 결국 이제 내가 좋은 렌더 또는 좋은 오피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어떤 상품으로 갈지도 명확해야 되고 그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타타타타타 준비해가지고 바로 갈 수 그렇죠. 있게끔
해주는 것도 어떤 스킬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좋은 게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죠. 그러니까 파일 하나 더 넣는다고 죽진 않아요. 10분만 더 하면 돼요. 네. 바쁜 사람들이 일을 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인분들 대상이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한국분들한테는 외국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계셨다면 올해부터는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세미나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좀 그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왜 들었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이면 얘기하는 게 이자가 계속 올라만 가는데 집값이 떨어질 이제 기미가 안 보인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업자는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야 된다.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불안함 혹은 걱정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집을 못 사서. 그렇죠. 또 손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샀었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샀을 텐데 라는 네. 자꾸 그 비교하는 그 네. 스피릿이 막 도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편이 갈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 3자의 눈으로 이제 보니까 이게 집 구매하는 과정이나 방법들을 봤을 때 융자 회사는 이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비용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집값 움직이는 건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컨트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돈을 풀겠다, 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정해줘야 그 기준점 기준해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 교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1명, 5명, 10명 이렇게 localized 솔루션을 주는 것보다 그냥 저랑 마음 맞는 직원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가 이거를 모두에게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에 테스트런으로 이메일을 하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꿈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첫집 구매자들은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뭐 포럼이나 어떤 미팅에 초대돼서 첫집 사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구매하고 융자 승인이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끝내는 건데 제가 들어가니까 Q&A 시간이 질답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달이 제일 괴로웠어요. 10분, 1시간 이제 약속을 받고 갔는데 3시간, 4시간 파워게임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대표님이 발표하시는 걸 보고 단순히 뭔가 이렇게 상품을 홍보하러 나오신 분이라고 느껴지진 않았고 본인의 어떤 그 철학도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지도 있으시고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와닿았던 말은 뭐냐면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 땅에 많은 부동산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비전은 제가 갖고 있는 비전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과거 유튜브들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한국 분들이 미국에 잘 넘어오셔서 정말 많은 부동산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 또 끌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빙트리 랜딩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레퍼럴란에 지오플랫 쓰시면 론피가 없습니다. 올해 말 네. 12월까지 신청하시고 지오플랫 쓰시면 론 오리저시 받지 않습니다. 이건 괜찮지 않아요? 너무 그러면 좋죠. 드림포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다 하고 올해 목표는 네. 미주 한인들 집 사는 게 목표니까 야, 여기를 통해서 살 수 있으면은 네. 더 저도 좋지. 그런데 기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진짜. 남가주는 참 재밌는 동네 같아요. 저같이 이런 네. 하기도 완전 다른 거 따고 진짜 늦게 들어온 건데도 기회의 땅인 게 열심히 하면은 기회를 보여주니까요. 네네. 제가 다른 건 없어도 사람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드렸고.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